얼마 전 미국 권력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으로 동아시아가 떠들썩했습니다. 펠로시는 대만,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사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을 영접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할 대로 악화해 그 임계점을 시험하는 수준까지 온 데다 미중 양국 사이에 낀 한국과 대만, 일본을 순방한 데에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죠. 펠로시가 대만을 가장 먼저 간 건 언뜻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을 도발하려는 의도 같지만 사실은 반도체 동맹 치포 가입을 압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드는 데 없어선 안 될 핵심 부품인데 그 생산 기술이 현재 대만, 한국, 일본에 다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화상 면담에서는 대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역사적 발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3일 대만에서 유일하게 만난 기업인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류더인 회장이었던 것도 치포 동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걸 장악해야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G2인 중국보다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을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자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음모로 보고 있습니다. 치포 동맹은 자유무역에 맞지 않고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민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 반도체 자급제 추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진퇴양난으로 결국은 치포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가한 다양한 제재를 한국 기업에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치포 동맹 가입을 반대하는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가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치포 동맹이 당장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치포에 가입한 후에도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치포 동맹 가입 여부는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